한번 해볼게요. 이어서 합니다. 자, 로지컬 연산자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한 개를 빼놓고 끝냈다고 했어요. 그죠? 마지막 거 하나 있었는데 빼놨다. 그죠? 뭐 있었어요? 로지컬 낫 오퍼레이터가 있네요. 그죠? 로지컬 낫 오퍼레이터. 동일하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이퀄 연산자하고 부정했었던 거죠. 같지 않다라고 표현할 때 했었던 거 마저 하나 해볼게요. 느낌표고요. 그죠? 느낌표가 부정의 표현이라고 했었는데 로지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ot 로지컬 not의 표현입니다. 독립적으로 딱 하나만 썼을 때. 주의사항이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얘가 비트와이즈 연산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의하시고요. 비트와이즈 아니고 로지컬 논리 연산자 중에서 하나예요. 여러분들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심플하게 표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true잖아요. 단항 연산자고요. not은 뒤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영문법으로 보면은 어쨌든 아니에요. 미안해요. 자,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여주시면 얘 뭐가 된다고요? true를 부정할게요 라고. true가 아니에요 라고. 그죠? 그럼 뭐란 얘기예요? true가 아니니까? true가 아니니까 뭐라고요? 네. true가 아니면 false겠죠. 그죠? true가 아니면 false겠죠. 뭐 이렇게 쓰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표기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일단은 편의상 이렇게 표기한 거 있는 것 뿐이고요. 그죠? 그죠? 그럼 다시 부정했는데 또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true. 이렇게 쓸 일은 없겠죠? true를 부정하고 해가지고 다시 true를 만드는 역할은 잘 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문법상 가능하니까 그죠? 다시 true가 된다고 그죠? 계속 반전시키는 거. 연산자 우선순위가 두 개가 있다. 연산자 두 개 있다. 누가 먼저 할까요? 이게 붙어있으니까 오른쪽 거 먼저 하겠다. 그죠? 두 개가 있으면 오른쪽 거 먼저 얘가 오른쪽 게 이렇게 먼저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죠?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볼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죠? 만약에 볼 일은 없지만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올 수는 있는 요소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로직은 쓰진 않을 거고요. 그죠? 어떤 해당하는 불리형 타입의 우리가 보통 플래그 변수들을 쓸 때 사용할 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값을 로직을 했다가 내가 나중에 얘네들을 반전시키거나 이럴 때 조건문으로 쓸 때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if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뭐 이런 거 쓸 때 플래그 변수가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뭐 실행하지 말지 이럴 때 쓴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쓸게요. true라고 뒀으면 아니면 조건식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겠다. 그죠? 조건식이 들어가서 해당하는 조건식의 결과도 어쨌든 논리 값으로 나오니까 해당하는 논리 값을 부정합니다 라는 얘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부정할게요 라고 하면 이것도 true로 나올 것이고요. 아니면 연산자에 의해서 이렇게 A가 C니 라고 했으면 A의 C의 결과를 부정할게요 라고 해서 나오겠죠. 그죠? 볼 때도 마찬가지 결과를 부정할게요 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느낌표는 뭔가 논리 연산을 부정할 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치를 부정할 수 있는 것들은 안 되네요. 이렇게는 안 되죠. 지금 이거는 A를 부정할게요 라는 얘기니까 A가 뭔데 숫자인데 숫자를 부정하는 거는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신텍스 에러인 거고요. 그래서 괄호를 쳐줘야지 맞겠죠. 얘는 명시적으로 괄호를 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왜냐면 연산자 우선순위가 느낌표가 논리 연산자고요. 이 관계 연산자다. 그죠? 근데 물론 관리산자이기 때문에 얘 먼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괄호가 안 쳐서 그런가? 어쨌든 얘를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얘 부정할게요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논리 연산자이긴 한데 얘는 반항 연산자로 볼 수 있죠. 어떤 항의 하나에다가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반항 연산자 개념으로 봤을 때 괄호가 없으면은 누가 우선순위야? 얘는 논리 연산자면서 단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단항 연산자의 의미에서 먼저 우선순위가 적용이 돼버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괄호를 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그 로직에 대한 부정으로 쓰신다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라고 여러가지 유형만 그냥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해당하는 true를 false로, false를 true로 바꿔주는 요소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당연히 false로 나오겠죠. 그죠? 여기도 false였는데 true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죠? 해당하는 논리의 결과를 부정할 때, 논리 결과를 부정해서 true를 false로, false를 true로. 여기까지 해야지 이제 논리 연산자가 세 가지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뭐 BT 연산자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난다면 크게 어려울 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쯤 더 해달라고 하시면 되긴 하겠는데 제 동영상 녹화해 놓은 거 있으니까 공유 같이 해드리도록 합니다. 알겠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했어요? 어사이먼트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죠? 어사이먼트 연산자는 엄청나게 많다, 그죠? 종류가 너무 많다, 그죠? 많은데 딱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할 거예요. 어사이먼트 연산자.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어사이먼트 연산자, 대입 연산자요, 여러분들. 클래스 어사이먼트 테스트. 대입 연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인 메서드 같이 만들었어요. 대입 연산자. 뭐 해석하면 대입 연산자 라고 표현하죠, 그죠? 대입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연산자 기준으로 오른쪽 것부터 해요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일단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한번 넣어볼 거긴 한 대입 연산자. 여러분들 변수 선언할 때 초기화 할 때 넣었던 거 기억하세요? 일단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대입 연산자. int num은 연산자 10 이거죠, 맞죠? 이거요. 10을 num에다가 넣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대입 연산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죠?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 있는 값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잖아요. 만약에 변수가 넘어온다면 값을 왼쪽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런 표현이었었습니다. 맞을까요? int a는요, a죠. a는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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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빨간색이 안 뜨면 가능하다 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네요. 연산자, 대입 연산자가 몇 개 썼어요? 2개가 적용이 됐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 어디서부터요? 오른쪽 거부터. 이게 100이 어디로 넣으라고요? 넘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넘에 있는 거를 A에다가 넣어요. 맞아요? 만약에 넘이 없으면 가능해요? 너무 그래서 미리 선언만 하긴 했는데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넣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맞죠? 대입 연산자가 자, 여기서는 당연히 출력 num. 일단 문법상에서 가능하지만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이니까 참고하셔요.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자, 출력하면은 넘값은 이번엔 두 번째 라인에서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네, 100으로 대입시켜줬으니까 넘을 100을 넘에다 넣고요. 넘에 있는 값을 다시 어디로요? A에다가. 어쨌든 이런 문법도 가능하지만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합니다 라고요. 그죠? 여러 개의 대입 연산자가 결합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잘 안 써요. 이게 대입 연산자.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다룰 게 뭐예요? 복합 대입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는 우리가 그동안에 앞에서 사용했던 연산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어떤 거가 있냐면 이항 연산자, 항이 두 개인 연산자들이 있었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퍼센트, 시프트 등 있었죠. 이항으로 쓸 수 있는 연산자. 연산자 기준으로 왼쪽에도 뭐가 있고 오른쪽에도 뭐가 수치가 있었던 거. 두 개가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거 있었잖아요. 걔를 가리켜서 다 이항 연산자라고 불렀잖아요. 항이 두 개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 연산자를 쓰실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볼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넘값은 몇이라고요? 현재 값은? A로 기준할까요? A는 100이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A는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죠. A는 A 더하기 10, 10만 하는데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이렇게 가능하죠? 라고. 요거 뭐예요? 가능해요. 왜냐면 같다가 아니고 대입 연산자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복합 이게 대입 연산자인가요? 아니요. 이건 일반적인 그냥 덧셈을 하고 난 다음에 왼쪽에 있는 공간에다 넣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A가 몇이 됐을까요? A의 결과는, 자, A는 저장하는 게 뭐가 저장이 됐다고요? 뭐가 저장됐어요? 20이 저장이 됐겠죠. 앞에 있는 A는 최초에 10이었었습니다. 연산자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누가 먼저 한다고요? 오른쪽에가 먼저 한다고요. 대입 연산자가 제가 제일 나중에 실행할 거라고 했어요. 웬만하면 컴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입 연산자가 제일 마지막에 실행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기억하시죠? 먼저 실행하는 거, 나중에 실행할 거를 연산자가 동일하게 존재하면은 오른쪽 거 먼저 해야. 어사이먼트 연산자 기준으로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냐면 변수가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죠? A는 변수고 오른쪽도 변수잖아요. 그죠? 변수가 나오면 오른쪽은 어떻게 해석해라? 오른쪽은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변수의 값, 왼쪽은요? 메모리 공간. 여기다 변수 이름의 메모리 공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다. 그죠? 근데 어쨌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먼저 해석하세요. 일단은요 실행할 거예요. A에 저장된 값 누구예요? 현재 값? 똑같이 넣으니까 그런 거야? 5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A에 저장된 값 뭐예요? 100. 미안해. 아까 10이라고 그랬나? 100이네요. 그죠? 100이 저장됐으니까 100 더하기 5 하세요. 105가 산술 연산 하겠죠. 그죠? 정상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어디다 저장하라고요? A에다가 저장하세요. A의 공간, A가 가리키는 변수에 저장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105가 저장이 됐겠죠? A의 출력 결과는 뭐라고요? 저장된 값은 105입니다. 굳이 제가 등화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하죠. 뭐 산술처럼 보여주는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코딩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출력했을 때 만약에 산술 연산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해 주겠죠. 그죠? A는 105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표현식하고 나오는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되는 내용들하고 우리가 코딩적으로는 따로 구별해서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A에 저장된 값은 요거다. 그냥 이렇게 써도 되긴 하고요. A에 저장된 값은 뭐다? 네, 105가 저장이 되어 있네요. 맞죠? 요 식이요. 자, 근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모든 프로그램이요. 모든 프로그램들 뭘 실행하는 게 있어요. 맞추신 분 맞추세요. 무엇일까요? 찍어서 맞춰보세요. 무엇일까요?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싫어하는 거. 프로그램 코딩할 때 여러분 싫어하는 거. 싫은 거 뭐예요? 이게 그 코딩 문법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프로그램의 문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어문도 배울 거고 반복문도 배울 거고 배열도 배울 거고 이런 것들을 배우긴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에서 탄생하냐면 여기요. 제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네, 중복을 싫어합니다. 중복된 요소들을 싫어해요. 중복된 것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중복된 거는 어떻게 바꾸려고 할까요? 중복됐으니까. 중복된 거는 약간 중복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 어제 반복문 써봤잖아요. 저희가 실시행할 때 이 문장이 동일한 문장이 여러 개 있었을 때 반복문을 처리하면 내가 뭐 적절하게 뭐 100줄이면 되게 많이 3줄이면 가능하잖아요. 그죠? 둘러까지 해가지고. 그죠? 뭐 한 줄로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단하게 쓰실 수 있어요. 중복된 코드는 결국은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길어지는 것들은 간결하게 표현하는 문법이죠. 간결하게 작성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복된 요소가 발생하면 간결하게 작성하기를 원해요 라는 얘기. 그래야지 빠르게 코딩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빠르게 하기 위한 것들이겠죠. 그죠? 좀 더 빠르게 하긴 하는데 뭐 다른 표현이 더 낫긴 하겠지만 항상 말하는 거 효율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두 번씩 쓰는 여기서는 뭐가 두 번 됐어요? 어쨌든 여기도 여기 있는 문장에서도 봤을 때도 중복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뭐가 중복이 됐어요? A. 맞아요. A요. A라는 변수가 두 번 쓰고 있네. 요것조차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안 줄여도 되는데 자꾸 줄이려고 하더라고요. 그죠? 요것조차도 귀찮다. 좀 더 빠르게 쓰는 방법을 고안하자 라고 탄생하게 된 게 A가 두 번 있으니까 A를 어떻게 해요? 간결을 작성하니까 한 번만 쓸게요 라고. 그러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만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쓰면은 보세요. 이렇게 지으면은 어떤 문장이 탄생해서 의미가 전달이 됐을까 봤더니 별로 그렇게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입 연산자가 있는데 왼쪽은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청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진 않았었던 것 같고 뭐 그냥 썰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 거를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라고 지었더니 얘는 또 다른 의미로 뭐야? 플러스 5를 A에다가 넣어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명확하게 제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플러스 5를 A에다가 넣으라는 문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이거를 줄이되 이렇게 줄이고 기호를 바꿔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문법하고도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줄여서 표현했을 거고 의미가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5를 집어넣어라 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5를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겠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A를 불러와서 5를 더하고 다시 A에다가 넣어라 라는 뜻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부르고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코드하고 아래에 있는 코드는 표현식만 다르지 동일한 문장입니다. 결과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가 105가 넘어왔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라고요? A에 저장된 거를 불러와서 여기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더하기를 먼저 A랑 5를 먼저 수행하시고요 라는 얘기야. 그죠? A랑 5를 더하기 연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얘가 더 나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먼저 하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 연산자가 여기 있지만 이렇게 이항을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A랑 허리야 더한 결과를 A에다가 어쨌든 대입시켜주세요 라고 어제 허리 삐끗한 데가 통증 갑자기 통증이 오네. 오후가 되니까 넣어주세요 라는 표현식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두 개가 문장이 동일한 문장입니다 정도로 기억하시고요. 표현식이 어려우면 뭘로 쓰세요?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렸어요가 아니고 이렇게 썼어요 라고 해서 맞았어요는 아니라고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여러분들 편리한 거 쓰시면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두 개의 표현식 같이 쓰면 좋고요. 썼다가 그래야지 머릿속에 잘 들어오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 당연히 짧은 거 쓰겠죠. 짧은 거 쓰지 않을까요? 네. 결과 확인해 볼까요? 그럼 여기서는 출력의 결과는 몇이라고요?
현재 105니까 위에서 105였었잖아요. 그죠? 그럼 출력된 결과값은 몇이에요? 105를 5를 더 더했으니까 그죠? 110이 됐다. 맞아요? 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죠? 복합 대입 연산자는 아까 2학 연산으로 가능한 연산자는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고요. 그러면은 누구랑 누구랑 같아요? 자, A는 A-5라고 하는 표현하고 누구랑 같다고요? A는 마이너스는 5 이렇게 넣어놓으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마이너스 5를 A에다 넣어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A에서 불러와서 5를 빼서 다시 A에다 넣어주세요. 라고 그죠? 120까지 됐는데 다시 5를 빼라고 했으니까 다시 100으로 바뀌었겠다. 맞아요? 네. 그래서 2학 연산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이렇게 복합 대입 연산을 모두 실행할 수 있습니다. 5 감소했죠.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5 감소 연산자다. 그죠? 맞아요? 이거는요, 5 증가 연산자. 하나는 A를 5를 증가해서 다시 A에다 넣어주세요. 뭐 5를 증가한 연산자 맞아요? 나머지 요소는 제가 언급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능하죠. 마이너스 연산도 가능하죠. 당연히 곱셈도 2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나눗셈도 가능하고요. 퍼센트도 2항이니까 다 가능하고요. 시프트도 2항이니까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N%는 또 마찬가지 2항 연산자도 BT 연산자 동일하죠. 네, 2항 연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다루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덧셈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입 연산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 질문 있으세요? 뭐 종류가 많을 뿐이지 뭐 의미는 동일하다. 문법을 해당하는 표현식을 줄여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대입 연산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A는 우리가 A에다가 이렇게요. A 더하기 1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연산식? 또 뭐가 있었어요? A는 A 빼기 1도 있죠. 그죠? 얘를 다시 뭘로 바꾸면요. 얘가 동일한 표현식이 뭐라고요? A 더하기는 1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줄여서 쓰면 복합 대입 연산자로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얘를 설명하면은 아까 뭐라고요? A에다가 1을 증가시켜라. 얘는요, A에다가 1 감소시켜라. 그죠? 얘랑 같은 표현식들이 있죠. 누구야? 산술연산에서 뿔뿔, 마이너스, 더 줄이면, 복합 대입 연산자를 줄이면, 뿔뿔과 마이너스. 물론, 뿔뿔 마이너스는 단항 연산자로 사용할 때 해당하는 문장의 전위 연산자하고 후위 연산자로 사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독립적으로 썼을 때는 얘랑 의미는 동일하죠. 그죠? 하도 자주 쓰다 보니까 1 증가 연산자나 1 감소 연산자 이런 것들은 자주 써요. 자주 쓰다 보니까 사실 산술 연산에서도 1 증가, 1 감소 연산자들을 자주 쓰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빈번하게 쓰는 것들은 좀 간결하게 좀 표현하려고도 노력한다고요. 그런 것들. 어쨌든 의미적으로는 봤을 때 뿔뿔과 마이너스하고 동일한 표현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해당하는 수치를 1 증가해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녹화를 여기서 끊고선 하기가 애매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사망연산자라는 게 있거든요. 사망연산자는 지금 안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네. 이거 뭐 그냥 해볼까요? 사망연산자 조건에 대한 분기인데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저희가 뭐 하냐면 조건문이라는 걸 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분기문을 할 건데 그거하고 개념은 동일하기 때문에 계획하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어차피 끝나고 나서 뭐 조건문 바로 들어갈 거니까 그냥 미리 하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망연산자부터 다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 앞에 거는 다 다뤄봤으니까. 사망연산자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사망연산자가 여기도 있죠. 없나요? 있어요. 기타, 이게 사망연산자예요.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타 뭐가 있다고요? 사망연산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사망인데 보통 이제 사망연산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터널이 오퍼레이터.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분기를 하는 연산자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테스트는 요 이름을 따서 할게요. 클래스 이름 주시고 됐어요? 준비되셨을까요? 여기까지 그냥 묶어가지고 제가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디 갔지? 왜 안 만들어졌지? 취소 눌렀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클래스 안 만들었나요 제가? 안 만들었었어요? 취소 눌렀니? 오후 되니까 저도 헷갈다가 한가봐. 자, 좋아하네 이런거. 사망연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항이 몇 개라고요? 네, 항이 3개가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그죠? 이름 자체가 되게 직역이죠. 그럼 항이 3개라는 거는 지금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음표 있고요. 콜론으로. 문장의 마지막은 세미콜론 써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조건이 들어가고요. 보통 물음표 앞에는 물음표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조건이니까 뭐가 나면 결과가 뭐 나올까? 조건문의 결과가? 아까 보통은 이제 관계연산자는 이런 게 들어가요. true이면 뭐가 나온다고요?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결과로 관계연산자가 보통이 들어요. 조건으로는. 조건문은 관계연산자가 보통 많이 표기됩니다. 명시적으로 논리 값을 갖다가 넣어도 되긴 한데 관계연산자를 하면은 논리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얘가 true이면 이쪽에 값 조건이라고 쓰진 않을게요. 조건이 값을 표기하고요. 때가 자꾸 오른쪽은요 플러스일 때 값을 표기하는 문법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심플하게 한번 출력부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할게요 라고 보죠. 이렇게 놓을게요. 물음표 콜론이요. 아니 물음표 콜론입니다. 여러분들 구분자는 콜론, 세미가 아니고 콜론. 앞에가 true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요? true이면 조건문 제가 써야 되는데 10이고요 5고요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요. 3개를 항이 3개죠. 심플하게 놓게 해서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얘가 true면 얘의 결과는 뭐가 나온다고요? 10을 출력해 주시고요. 아니면요 false이면요 5를 출력해 주세요. 근데 5가 여기서 경고창이 떴는데 얘는 뭐라고 됐어요? 제가 여기다가 true라고 명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야 이거는 무조건 10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는 죽어도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이런 코드를 왜 쓰니? 라는 얘기예요. 그죠? 사실은 근데 문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오고 있긴 한데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결과는 뭐라고요? 얘는 무조건 10입니다 라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요 여기 있는 값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얘가 false면은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false면은 조건이 false면 오른쪽 거야. 그래서 얘는 데드코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죽어도 도달하지 못해요. 얘는 결과가 제공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명시적으로 내가 이거는 무조건 false예요 라고 했으니까. 그죠? 무조건 false이기 때문에 조건은 취하는 거는 얘는 5를 취하세요 라는 뜻이라고요. 이런 코드는 쓸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면 앞에 있는 물음표 앞에 있는 조건 식에 의해서 어쩔 때는 true가 되고 어쩔 때는 false가 되는 그런 조건들을 써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좀 쓸게요.
자, int형 a에다가 num이라고 할까요? num에다가 제가 일단은 뭘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넣어볼게요. 근데 제가 변수에다가 자꾸 얘만 집어넣으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고요. 3학년에서는 끝이 났거든요, 사실은.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 더 배우고 할까? 아니에요. 일단 써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num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자, num이 퍼센트 이렇게 써볼게요. 무슨 뜻일까요? 아까 배웠는데. 네? 네? 나머지. num을 2로 나눠서 나머지의 결과를요 해서 나머지의 결과가 1이면 2라는 뜻일까요? 와, 조건식 되게 기괴해 왔다 그죠? 재밌죠? 아니야? 뭐라고 할까요? 얘가 true면 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다가 이제 밸류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아까는 제가 숫자를 집어넣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도 돼요. 밸류는 이거 뭐라고요? 그냥 문자열이죠. 문자열로 이거 뭐라고요? 이 얘기는 왼쪽의 뜻은 뭐라고요? 어떠한 숫자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과 같으면 이란 뜻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면 아래다가 얼른 한글로 쓰세요. num을 뭐래요? 2로 나눠서 나머지가 여기까지 해석하면 num을 2로 나눠서 나머지의 결과가 라는 뜻이고요. 나머지의 결과가 누구랑요? 1과 같으면 이란 뜻이라고요. 얘를 해석하면. 아까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한다고요? 얘는요? 홀수라고요. 아니면요? 아니면 뭐예요? 홀수 아니면 짝수의 결과밖에 없잖아요, 그죠? 짝수입니다. 자,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밸류가 여기는 무슨 밸류가 들어왔냐면 문자열이 나왔잖아요, 그죠? 문자열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문자열이 왔는데 여기는 숫자가 오면 될까요? 오면 될까요? 와도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지? 왜냐면 그냥 이렇게 썼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단독으로 그냥 프린트만 해라 뭔가를 출력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디인가가 또 다시 얘를 변수에다가 대입시킬 수 있는데 그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문법상에서는 뭐 상관없지만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으니까 안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틀린 문장은 아니니까 짝수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죠? 맞아요? 자, 이거는 10이기 때문에 짝수죠. 사실은 판별식 홀짝 판별할 때 씁니다. 이런 식으로 홀수 짝수 판별할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그죠? 맞아요? 야, 뭐라고 나왔어요? 10이기 때문에 짝수 맞죠, 그죠? 자, 그럼 얘를 뭘로 바꿔봐요? 홀수로 바꿔볼까요? 이거 홀수 맞아요? 뭐 아무거나 써도 되죠. 9 써도 되고, 그죠? 아무거나 홀수 넣으시면은 뭐라고 나와요? 네, 그때 얘 여기 있는 숫자에 따라서 바뀌고 있다고 하죠? 홀수 짝수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만 연산되면 가능하죠? 네. 만약에요, 요 놈을요. 아래다가 독립적으로 제가 표기했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표기한다면 이렇게 표기 가능하겠죠? 이게 뭐예요? num을 퍼센트 2 해가지고 어디에다가요? 0하고 같으면 나머지가 0하고 같으면 뭐란 얘기예요? 짝수고요. 얘는요?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근데 제가 얘 위에 거는 프린트 문장에다가 직접 값을 집어넣은 거고 출력해라, 해당하는 값의 결과를 출력해라 한 거고요. 얘는요, 제가 독립적으로 써서 어디다 넣으려고요? 변수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변수기 때문에 변수는 누굴 취해야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를 취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무슨 타입을 넣어주셔야 돼요? 네, 오른쪽에 있는 얘가 밸류가 문자열이라는 값이잖아요, 그죠? 문자열 상수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문자열은 문자열 변수에다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타입하고 맞아야 되겠죠, 그죠? 적어도 일치해야 되겠다. 스트링. 자, 조금 띄어서 써줄까요? 이렇게. 네. 그게 가능해지겠죠? 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해당하는
수식의 문자열은, 결과 문자열은 이렇게 출력하시면 변수로 출력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맞죠? 어쨌든 간에 위에서 100일은 홀수니까 여기도 홀수가 나올까요? 네, 여기 있는 조건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뒤는 여러분들 조건에 따라서 뒤에 있는 결과를 달리 주시면 동일한 로직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자, 문제는 이거 말고 이거 동일하게 만들긴 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치? 왜요? 어쨌든 간에 오른쪽에 있는 실행된 결과를 왼쪽에 있는 문자열 변수에다가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true가 됐든 false가 됐든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변수는 하나이고 결과가 서로 다른 결과가 있으면은 넣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잘못된 거겠죠? 이럴 때만 주의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런 표현식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당장에 그냥 변수에다가 적용하지 않고 그냥 출력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사실은. 고려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고려하지 마세요. 되더라도, 문법상 되더라도 고려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문법상 되더라도 뭐 0 이렇게 하더라도 고려하지 맙시다라는 얘기야, 그죠? 고려하지 맙시다라고. 뭐 1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고려하지 맙시다. 알겠죠? 뭐 주의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망연산자예요. 물음표 콜론.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할 건데 똑같습니다. 사망연산자를 잘 쓰면은 장점이 뭐냐면 코딩이 간결해요. 문장을 짧게 표기가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 교재 87페이지에 보시면은 연산자 그 우선순위가 나와 있긴 하다요. 여러분들 교재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까 사이트에 있는 것도 참고하셔도 되고요. 연산자 우선순위 여기 있네요, 그죠? 최우선 연산자가 보통 괄호를 얘기합니다. 괄호 또는 대괄호도 마찬가지. 대괄호 아직 안 배웠잖아요. 이거 보이세요? 요 대괄호 연산자, 이것도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긴 하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단항 연산자 또는 단항이라고 봐도 되긴 하겠는데 좀 애매하긴 하죠, 그죠? 최우선 연산자. 보통 배열 연산할 때 배열에 집합에 있는 요소로 접근하는 것들이거든요. 멤버의 엘리멘트에 접근하는 연산자들이에요. 점도 있는데, 점은 여기서 말하는 점은 소수점 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아직 객체를 안 배워서 그러는데 객체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하는 그런 멤버 접근 연산자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숫자 있는 점 말고, 그래서 집합에서 해당하는 집합의 내부에 있는 멤버로 접근하는 연산자가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통일해서 그냥 단항 연산자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최우선 연산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단항 연산자가 있었죠. 아까 부정 있었잖아요, 그죠? 논리 연산자 중에 부정이 있었는데 논리 연산자이지만 항 하나에다가 붙여놓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에서 단항 연산자로 다시 분류하실 수 있다라고요. 논리 연산자이면서 단항 연산자, 부정이야, 이런 것들 우선 연산자. 그 다음에 뿔뿔 마이너스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항 하나에다 붙이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다 뭐라고요? 단항 연산자야. 부호 있잖아요. 부호도 뭐예요? 더하기 빼기 있는 거, 단항 연산자. 그래서 단항 연산자 같은 경우 화살표 방향 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라가 될 때는 아까 제가 느낌표 두 개 놓으면 누가 먼저 한다고요? 오른쪽 거 먼저 실행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이 화살표는 연산자 진행 방향입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오른쪽 거부터 두 개가 동일하게 있으면은 왼쪽 거 순으로 진행하세요,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세계 해석이 뭐 정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셔서 연산자 우선순위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단선시 그냥 해가 최단선시 시프트 연산자, 최우선 연산자, 단항,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룹으로 보면 단항 연산자,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 되게 빠른 편이에요, 그죠? 산술 사칙 연산 연산자.
네, 산술 연산비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생략했다고요. 곱셈, 나눗셈, 퍼센트 연산자가 더 우선합니다. 덧셈, 뺄셈보다.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BT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망 연산자, 대입 연산자 이렇게 있죠. 그렇죠? 대입 연산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느립니다. 여기에 컴마가 없는데 컴마도 연산자로 치면은 컴마가 대입보다는 제일 나중에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네, 컴마를 제외한 대입 연산자가 제일 나중에 실행한다. 연습 문제 나오죠. 연습 문제 집에서 풀어보시고요. 알겠죠? 뭐 Q2번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5 더하기 3 곱하기 10 나누기 2. 그래서 실행 안 하고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뭐 되게 심플하게 나오면 더 복잡한 코드들 나오면은 되게 헷갈릴 수 있겠죠. 맞죠? 연산자 모든 연산자 총 동원해가지고 나오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0페이지 보시면요. 90페이지에 Q5번이요. Q5번에 보면은 그 예제 중에서 1, 2, 3, 4 있잖아요. 그죠? 1번이 뭐냐면 비트 바이너리 엔드 오퍼레이터 들어있고 두 번째가 오어 오퍼레이터인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파이프가 원래 지금은 코딩에서 길게 나왔잖아요. 저희요.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중간에 딱 끊겨있죠. 그죠? 콜론 아니라고요. 이거 파이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출판사에서 폰트를 뭐 했단 얘기야? 바가 중간에 끊어져 있는 폰트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2번 항목에 num1과 num2를 오와 바이너리 오와 엔드 오와 연산하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와의 편 파이프 길게 그냥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폰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특징들 왜 저렇게 써요 라고 하지 말고 폰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모양을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화 표시도 그랬잖아요. 그죠? 원화 표시도 역슬러시 두 가지 표현식이 동일한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연산자까지 다뤄봤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죠? 여기까지요. 연산자 마무리합니다.